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잠깐 만나자. 라는 고성이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은호는 설마 하면서도 생모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에 한 번쯤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떠한 분기점이 될지 지금부터 달빛 드라마 상상TV 화려한 날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설마 은호 후배? 우리 집 앞에 왜? 퇴근하던 성재차가 집 앞에 들어서던 순간 골목 끝에서 급히 멈춘 택시에서 은호가 뛰어내렸고 그걸 본 고성이의 표정이 한 번에 굳어버렸습니다. 고성이는 불과 몇십 분 전까지 은호네 가게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사람들을 눌러두던 사람이었는데요. 막상 자기 집 앞, 자기 영역에 은호가 들이닥치자 우아함보다 먼저 당황이 튀어나왔습니다. 은호는 숨이 가빴지만 시선만큼은 흔들리지 않았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말았어야 조라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가 두 사람 사이를 가만히 휘어보자 고성이는 바로 수습을 시작합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알게 된 사이야. 라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손사래까지 치는데요. 그런데 성재에게 그 말은 너무 얇게 들립니다. 인테리어 때문에 알게 된 사이치고 은호의 태도는 너무 단호했고 고성이는 모르는 척하기엔 은호를 누르는 말투와 시선이 지나치게 익숙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성이가 누군가에게 밀리며 변명하는 모습을 성재는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성재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나의 의심이 굳어집니다. 고성이가 숨기는 건 생각보다 크다는 의심이요. 그날 이후 집안은 겉보기엔 평소와 다르지 않았는데 공기만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고성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식탁을 차리고 성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지만 둘 다 같은 질문을 삼키고 있었거든요. 은호가 왜 우리 집 앞까지 왔지? 고성이는 왜 그렇게 흔들렸지? 성재는 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섭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신 성재는 더 차분하게 움직입니다. 사람을 시켜 고성이의 과거를 파고들고 누구와 어떤 경로로 박진석에게 다가갔는지, 모성애와 우아함이라는 포장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호가 어떤 식으로 지워졌는지까지요. 성재는 단순히 아버지를 흔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고성이가 더 큰 죄를 저지르기 전에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선명해질수록 성재는 더 괴로워집니다. 이 진실이 공개되면 아버지 박진석이 무너질 것이고 동시에 자신도 가족도 모두 상처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재는 폭로보다 먼저 고성이가 움직일수록 기록과 증거가 남게 만드는 덫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은호는 순이와 강호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고성이는 10억은 거래 완료라는 말로 은호를 묶어두려 했고 은호는 우진의 독립을 지지하는 돈이라는 선을 분명히 긋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불안이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 꿈속에서는 박진석 앞에 은호가 유전자 결과지를 들고 서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모성애는 거짓이었다는 문장이 귀를 파고들고요.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뀝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직접 꺾기보다 먼저 주변을 무너뜨리려 듭니다. 순인의 가게로 위생신고가 연달아 들어오고 온라인에는 음식 먹고 탈이 났다는 글이 비슷한 시간대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거래처는 이유 없이 결제를 미루고 단골 손님들마저 불안한 눈빛으로 괜찮냐고 묻습니다. 강호 쪽은 더 노골적이었는데요. 면접과 일자리 이야기만 나오면 이상하게 기회가 끊기고 사람들 태도가 변합니다. 순이는 억울함을 삼키며 가게를 지키지만 밤이 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지쳐갑니다.
은호는 죄책감에 무너질 뻔했지만 오히려 마음을 다잡습니다. 당하고만 끝나면 순이와 강우가 계속 타깃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으고 가게 CCTV와 주변 상가 영상, 손님이 찍어둔 화면까지 모아 공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하나씩 엮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래요. 나도 이제 증거로 말할게요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요. 그러다 은호는 결심합니다. 친자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고성이를 정면으로 압박하기로요. 다만 은호가 원하는 건 복수도 사모님 자리를 뒤집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호에게 진짜 가족은 자신을 버린 고성이가 아니라 자신을 키워준 순이와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켜온 강호였으니까요. 그래서 은호는 결과지를 폭로의 칼이 아니라 방어의 칼로 쓰려 합니다.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이 결과지는 당신 인생을 끝낸다는 조건부 경고로요. 바로 그날 은호가 택시를 타고 고성이 집 앞까지 달려온 것도 그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성이가 은호의 눈을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게 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경고가 성재 눈앞에서 펼쳐지며 고성이의 세계는 예상보다 빨리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부산으로 내려간 우진은 한편으로는 엄마를 불쌍히 여깁니다. 고성이가 스스로 만든 우주의 절반이라 말할 만큼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요함이 존중이 아니라 소유였다는 것도 이제는 너무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우진은 폭로까지 마음먹지는 못한 채 최소한 자신이 독립하고 은호가 안전하기만을 바랐는데요. 고성이가 사람을 보내 우진을 다시 데려오려 하고 병원과 주변을 뒤흔들기 시작하자 우진은 처음으로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진은 부산에서 오래된 병원 관계자와 옛 주변 인물을 만나게 되고 고성이가 감춰온 출산 기록과 돈의 흐름에 대한 단서를 조금씩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우진의 망설임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엄마가 진짜 거기까지 간다고? 그 한마디가 우진 속에서 계속 울리고 결국 우진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영란은 프리덤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실명 계약을 결심하면서 고성이의 계획 안에서만 자랐던 삶을 처음으로 벗어나려 합니다. 박진석은 딸이 전업 웹툰 작가를 하겠다고 하자 격과 집안을 들며 반대하고 영란은 그 반대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요. 영란은 새 작품의 사모님 프레임과 포장된 모성애를 겹쳐넣고 버려진 아이와 소유물처럼 키운 딸의 정서를 담아냅니다. 엄마가 이 이야기를 보고 각성에 멈추길 바라는 마음이었는데요. 하지만 고성이는 플랫폼과 계약선을 건드리며 작품을 막으려 들고 영란은 그 순간 깨닫습니다. 엄마는 각성하지 않는다는 걸요. 멈추게 하려면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웹툰이 공개될수록 댓글창엔 이거 실화냐 같은 말이 붙고 고성이는 그 말을 보지 않으려고 휴대폰을 덮어도 세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긴장감은 결국 폭발합니다. 어느 날 은호에게 은호야 미안해.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잠깐 만나자. 라는 고성이의 메시지가 들어오고 은호는 설마 하면서도 생모라는 단어의 무게 때문에 한 번쯤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은호가 버티는 방식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은호의 동선을 조용히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사고처럼 꾸미려는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은호는 아찔한 순간을 지나며 가까스로 살아남고 지혁은 은호를 품에 안고 떨리는 숨을 가라앉혀줍니다. 은호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고성이는 진짜로 자신을 없앨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동시에 이 사건은 고성이에게도 되돌아오는 칼이 됩니다. 은호와 지혁은 현장에서 남은 흔적을 확보하고 은호는 고성이를 압박할 결정적 카드를 손에 쥡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오히려 더 태연한 얼굴로 여기까지 왔으면 끝을 보자. 는 식의 냉정을 보이면서 보는 사람까지 오싹하게 만들게 됩니다. 성재의 뒷조사도 그때부터 속도를 올립니다. 은호가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와 고성이와 마주한 이유가 단순한 인테리어 인연으로는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고성이가 움직일수록 기록이 남도록 덫을 놓고 고성이가 감춰온 과거를 차근차근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수빈과의 관계도 성재를 흔듭니다. 겉으로는 헤어진 것처럼 봉합됐지만 성재는 여전히 흔들리고 재회와 독립, 후계 포기 같은 결단까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재가 더 이상 착한 아들로만 남을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고성이가 지키려는 건 가족이 아니라 자리였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성재까지도 프레임 속에 세워두려 한다는 걸 성재가 눈치채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진이 마지막 선을 넘게 만드는 건 은호의 위험입니다. 엄마를 불쌍히 여기던 마음은 은호를 해치려는 움직임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우진은 더는 침묵이 효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박진석에게 말할 준비를 합니다. 영란은 웹툰 원고에 마지막 문장을 찍어 넣고 성재는 조사 자료를 정리해 고성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막을 증거들을 맞춥니다. 은호는 친자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 들고 내 가족을 건드리면 끝이라는 조건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어느 가족 행사 혹은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모든 실타래가 한 점으로 모이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박진석은 여전히 고성이를 믿고 싶어 하지만 사소한 균열, 우진의 낯선 눈빛, 성재의 굳은 태도, 영라 작품에 쏟아지는 현실 같은 반응, 그리고 은호가 숨기지 못한 떨림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우아한 미소로 버티겠지만 그 미소 아래서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호를 지우지 못하면 자신이 무너진다는 공포, 우진을 놓치면 우주가 사라진다는 공포, 영라가 말을 시작하면 프레임이 깨진다는 공포가 겹치면서요. 결국 고성이가 선택하는 건 더 큰 악행일지 아니면 처음으로 멈춤일지 그 갈림길 앞에서 네 사람의 대항은 이제 진짜 결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여행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행을 예약해주세요.